안녕하십니까. 소화기내과 박정길입니다. 먼저 이렇게 점심 식사하고 난 다음에 이렇게 좀 잠 오는 시간이기도 하고 좀 쉬고 싶은 시간이시기도 한데 이렇게 강좌를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이제 바이러스 감염의 예방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바이러스라는 말이 많이는 들어봤지만 어떤 뜻인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원래는 이제 독을 뜻하는 비루스라는 말에서 유래가 됐고요. 한글로 이게 되게 한글이 원래 더 어렵습니다. 병원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저 모두 안 쓰는 말이고 사실 바이러스라는 말 자체로 더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세균하고 뭔가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러스, 세균이 차이가 이제 바이러스는 좀 더 작고요. 세균은 좀 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이러스는 단백질 덩어리고 세균은 나름 세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통점은 어떤 질병을 유발하는 미생물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라는 게 어떤 것들이 있냐면 신종플루, 시형간염, 소아마비, 사스. 요즘 이제 폐렴 바이러스 외에 코로나 바이러스 신종 나왔다고 난리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그것도 바이러스 질환입니다. 그래서 바이러스 질환의 특징이 뭐냐면 세균하고 다르게 전염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이제 사스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 이것도 이제 중국에서 발생이 돼서 이제 난리가 뭐 났었죠, 그죠? 이번에도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신종으로 해서 이제 이제 변형이 되어 있는 변이가 있는 이제 그런 바이러스가 지금 폐렴을 일으켜서 지금 이제 뉴스에 아주 거의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이러스가 세균에 비해서 비교적 전염력이 좀 높고요. 독감, 유행성, 각계혈망염, 수족구, 사스, 메르스 이렇게 한 번씩 그러니까 유행하기 시작하면 뉴스 나옵니다. 세균하고 좀 다르죠. 그 중에서 이제 간염 바이러스는 또 이제 다릅니다. 그 중에서 이제 주로 간에서 이제 본인들을 이제 복제하고 다른 이제 사람이 퍼뜨리는 이제 그런 이제 주로 사는 곳이 이제 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A형, B형, C형, D형, E형까지 있는데요. 이 형이 이제 혈액형은 아닙니다. 그래서 나는 B형인데 왜 A형 간염이 걸렸나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단순히 순서대로 A, B, C, D, E라고 그냥 붙인 뿐이지 이게 무슨 혈액형이나 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먼저 이제 A형 간염은 좀 급성 간염으로 일으키고 주로 분변이나 음식물을 통해서 전파가 됩니다. 이런 게 뭐가 있죠? 식중독하고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성으로 있고요. 백신이 있고 반성화는 되지 않습니다. 급성으로만 존재할 수 있고 B형 같은 경우는 혈액체액으로 전염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주 긴밀한 접촉으로 전염이 되고 침이나 뭐 이런 이제 공기, 물, 음식 이런 쪽으로 전파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을 할 때는 B형 C형 간염이 일반적인 접촉으로는 전염이 되지 않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신생아로부터 감염되는 엄마에서부터 애들로 감염되는 수직 감염이 제일 문제고요. 백신이 역시 있고 완성화는 한 1%에서 많으면 10%라고 얘기하는데 상당히 적습니다. 그리고 C형 간염은 주로 혈액을 통해서 감염됩니다. 그래서 수혈링이가 보통 많이 나오고요. 또 의료기관에서 이제 좀 질이 좀 낮은 의료기관에서 이제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인 의료기관에서는 그렇지는 않고요. 이제 모자간 수직 감염이 가능은 한데 이건 좀 비교적 드물고 백신이 없습니다. C형은 가장 특징이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없고 걸렸다고 해도 다시 또 재감염이 될 수 있습니다. 만성화가 가장 높은 게 이제 특징입니다. 이제 A형 간염에 대해서 자세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A형 간염은 식중독하고 비슷합니다. 음식이나 배변을 통해서 이렇게 전염이 되고요. 작년 초여름 정도에 부터 시작해서 가을까지 A형 간염 뉴스에 한 번씩 나왔는 거 혹시 기억하시나요? 조계전 때문에 한번 난리 났었거든요. 중국에서 수입된 조계전 때문에 그게 이제 A형 간염이 일으켰다고 난리가 한번 났었습니다. A형 간염의 월별 발생률을 보면 주로
추웠다가 따뜻해지기 시작할 때부터 증가하기 시작해서 원래 8월, 9월, 10월 되면 줄어들어야 되는데 이제 음식물로 해서 이제 전염이 되는 경우는 좀 더 이제 이게 뒤쪽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식중독하고 비슷합니다. 음식을 통해서 오염된 음식을 통해서 많이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A형 감염의 증상은 모든 감염의 증상은 급성 감염일 때는 다 비슷합니다. 첫 피곤하고 황달이 생기면서 이제 A형 감염 같은 경우는 식중독하고 비슷해서 설사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독감 같은 만점, 림프절 부대 이런 게 생긴다고 하는데 전반적으로 바이러스 감염이 처음에 감염이 되면 비슷한 점이 많습니다. 호흡기에서 주로 되는 바이러스하고 다른 여러 바이러스들이 있는데 주로 독감 같은 증상, 발열, 반점 이런 거는 바이러스 질환에서 다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구분이 안 되고 간염, 급성 간염을 일으키는 건 특히 황달이나 이런 이제 진한 소변 같은 이렇게 수치가 올라가면서 이렇게 간 수치가 올라가고 황달 수치가 올라가면서 생기는 증상들이 특징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근데 A형 간염이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는 문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A형 간염은 지금 연세에 계신 분들은 거의 다 항체가 있어요. 예전에 이미 많이 걸리셨거든요. 예전만 하더라도 음식에 대한 이런 이제 냉장고도 아주 흔하지 않았던 굉장히 어린 시절, 지금 이제 지금 나이 따지면 10세 근처에, 10세 밑에 그때 이미 A형 간염을 거의 다 걸리셨어요. 근데 나는 A형 간염 걸린 적 없는데 기억이 안 나는데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그거는 원래 그렇습니다. A형 간염이 나이가 어렸을 때 걸리면 그냥 감기입니다. 몸살 한두 번 하고 그냥 끝나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심지어 걸렸는 걸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지금 이제 연세에 계시는 여기 계시는 분들은 사실 크게 걱정할 거 없습니다. 문제는 이제 애들과 그리고 이제 잘 살기 시작한 지금 30대, 40대가 문제입니다. 그래서 나이가 많을수록 이게 증상이 심하고 오래가고요. 치료는 사실 별 게 없거든요. 근데 이제 나이가 많아서 생기는 게 이제 문제가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A형 간염으로 제일 유명한 사람은 박명수입니다. 박명수가 왜 한동안 A형 간염 때문에 방송을 못 나온 적이 있었어요. 이것도 한 10년 넘었습니다. 그래서 그 뒤로는 크게 문제가 안 되고 있긴 합니다. 왜냐하면 예방접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예방접종만 맞으면 걸리지 않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예방접종을 안 맞은 사람들에게는 이제 과일, 채소나 음식 잘 익혀 먹고 술잔 돌리거나 식기를 더러고 사용하고 이런 이제 오염된 이제 물질로 인해서 A형 간염을 걸릴 수 있습니다. 아무리 조심한다 하지만 이게 음식 조심하라 하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걸리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결국은 항체 예방접종 또는 예전에 걸렸던 사람이 얼만큼 많으냐가 중요한데 보시면 이제 점점 늘어나는 것이 이제 그러니까 예전에는 오히려 더 이제 위생관념이 아주 철저하지 않았기 때문에 오히려 문제가 안 됐는데 지금은 위생관념이 너무 올라가다 보니까 A형 간염 걸린 사람이 어렸을 때 걸린 사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예방접종을 맞지도 않고 그렇게 애매하게 걸려있는 사람들이 좀 문제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점점 막 늘어나고 그랬었거든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20, 30대가 20대 같은 경우는 4% 이렇게 없습니다. 100명 있으면 4명만 같이 있어요. 30대는 좀 많은데 이것도 이제 2009년도거든요. 2021년이 20년이잖아요. 지금 10년 전이에요. 그러면 요 30대가 40대가 되고 요 20대가 지금 30대가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30대가 예방접종을 안 맞으면 한 4%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현재는 이제 이런 게 이제 계속 문제가 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지금은 이제 애들은 이제 무료로 다 접종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하고 있고요. 고위험군은 특히 이제 조심해야 되고 꼭 맞는 걸 권하는데 이제 1월 1일부터 다시 이제 B형 간염을 가진 B형이나 C형 간염, 간경변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 환자에서는 A형 간염이 무료로 접종이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새롭게 이제 고위험군에서만 이제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이제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무료를 하고 있고요. 지금은 일반 사람들에게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B형 간염에 대해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B형 간염은 체액이나 혈액을 통해서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수혈이나 이제
여기 마찬가지로 P로 대해서 이제 다 될 수 있는데 제일 문제는 이겁니다. 산모에서 이제 신생아로 수식감이 되는 게 문제인데 보시면 이제 이런 게 이제 워낙 문제니까 이제 예방 접종을 그 산모에서 신생아 태어나면 무조건 예방 접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이 얼만큼 잘 되고 있느냐를 보시면 1980년도에서는 이렇게 나이별로 비형 간염 있는 사람이 많았는데 2007년 되면 보면 이제 나이 어린 0에서 9세 2007년 10년 전에 보면 이제 굉장히 이제 비형 간염이 거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 아주 잘 되고 있어서 비형 간염도 이제 상당히 많이 줄 걸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비형 간염 증상은 비슷합니다. 보시다시피 아까 봤던 거 비슷하죠. 그렇죠? 큰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급성 간염은 다 증상이 비슷하거든요. 증상으로 뭐 구분할 수는 있고요. 검사를 하셔야 되는데 B형 간염이 이제 A형 간염 같은 경우는 급성에서 끝나고 만성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B형, C형은 뭐냐면 뭐가 문제냐면 얘가 만성화가 되고 나면 간경변이 생겨요. 간경화가 생기고 그리고 이게 간암으로 간암으로 발전할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래서 B, C 간염 중에서 B형 간염은 역류와 수식 간염이 가장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산모에서 신생아로 간염, 이게 90% 정도 만성화가 되기 때문에 이게 문제고 C형 간염은 그대로 만성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이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만성 간염이 되면 이런 식으로 간암까지 된다는 이게 이제 B형 간염을 C형 간염을 치료해야 되는 이유가 되죠. 그래서 만성 B형 간염이 예전에는 치료가 아주 좋지 않았거든요. 근데 세월이 지나고 점점 과학기술이 발전을 함에 따라서 약들이 아주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옛날에는 약 먹다가 내성 생겨서 뭐 약 바꾸고 약 바꿀 약 없다 하고 뭐 이래서 막 문제가 됐는데 요즘 같은 경우는 내성이 거의 없어서 바이러스 조절이 아주 잘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치료의 장점인데 치료에 이제 바뀐 것인데 근데 B형 간염이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약으로 조절할 수 있지 치료할 수 없습니다. 완치할 수 없습니다. 문제가 B형 간염은 바이러스가 우리 간세포에 들어오면 이 해관에 들어가서 얘가 이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이렇게 존재하기 때문에 얘가 약이 안까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약이. 그래서 B형 간염은 끝까지 치료가 안 돼요. 완치가 안 됩니다. 그냥 옥제를 못하게 하고 그냥 간 안에만 계속 있고 서로 옥제를 하지 않게 문제를 안 일으키게만 할 수 있지 얘 전체를 없앨 수 없습니다. C형 간염은 좀 다르거든요. C형 간염은 바이러스가 안쪽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해까지 안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가 가능합니다. 이게 가장 큰 차이입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은 조절은 할 수 있지만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안 생기는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만성이 되고 나면 치료가 완치가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이제 역류와 수직 감염 예방 사업을 하고 있어서 지금은 이제 무료로 다 이제 할 수 있고 신생아에서도 무료로 3차까지 다 예방 접종을 다 무료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백신만 일단 그 예방 접종을 맞으면 일단 안 걸리니까 어쨌든 간에 이제 항체가 생기는 게 중요한데 이게 잘 100% 생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방 접종 맞으면 꼭 100% 생긴다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모든 치료가 100%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방 접종을 맞아도 한 10% 내외에서는 항체가 생기지 않는데 이유는 이제 접종 방법이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간격이 부정확하거나 아니면 이제 백신 맞는 사람들이 너무 연세가 많다거나 아니면 기저질환이 많아서 당뇨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질환 때문에 면역 상태가 떨어져 있으면은 생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뭐 그러면 이제 항체가 내가 없는데 예방접종 새로 추가로 또 맞아야 되느냐 이런 그렇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이제 그 맞아야 되느냐 안 맞아야 되느냐 결정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예전에 내가 항체가 있었느냐 없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만약 내가 예전에 항체가 있었다면은 추가로 더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안 맞아도 그냥 이미 항체가 생겼던 기억이 우리 몸에 있기 때문에 병원체가 들어오면은 항체를 만들어내기 때문에 있는 거하고 같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맞는 걸 일반적으로 권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게 명확하지 않으면은 뭐 새로 맞는 수밖에 없고요. 새로 맞고 이제
검사 한 달 뒤에 하면 이제 항체가 거의 많이 생기는 걸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3번 다 맞았는데 항체가 안 생기던데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은 추가로 맞기도 하고 2회까지 맞고도 안 되는 사람은 이거는 영 안 되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제 예방 접종이 안 되니까 아까 이제 주의하라는 피로이나 접촉이나 이런 거 조심하면 되는데 이제 나이가 많으신 분들은 사실은 걸려도 사실 큰 문제가 안 되거든요. 60대, 70대에서 예방 항체를 꼭 이렇게 생겨야 된다고 이렇게 주사를 맞으시는 분이 계시는데 사실 얘가 비형 간염이 60대, 70대 비형 간염 걸려서 문제는 거의 안 되거든요. 그래서 60, 70대에서는 사실 항체가 없더라도 대부분 그냥 이제 경과를 보는 경우가 사실은 많습니다. 주치 선생님하고 잘 상의해서 이번 좀 결정하시면 됩니다. 이따가 없어진 사람도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이제 문제가 안 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대부분 이제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5년만 있으면 이제 10년 있으면 한 60%, 80%까지도 없어지기 때문에 만 유지가 되고 나머지 30, 40%는 없어지거든요. 놔두셔도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꼭 치료해야 되는 이유는 받지 않으면은 바이러스 수치가 늘어나고 이게 간에 염증이 생기면서 아까 말했던 감염병이 되고 감염이 되고 치료를 받으면은 바이러스가 이제 억제되기 때문에 염증이 없어지면서 감염병이 안 생기고 그러면 간 기능이 간암도 생길 확률이 확실히 줄어듭니다. 그래서 이제 완치를 목적이 아니더라도 반드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장기적인 치료가 중요합니다. 치료를 받고 있지 않더라도 이게 어떤 사람은 치료해야 되고 어떤 사람은 치료를 안 해도 되고 이게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받지 않는 사람도 있는데 이거는 치료를 받아 이게 바이러스 수치가 낮으면은 치료를 받으나 안 받으나 똑같기 때문에 치료를 안 받고 병가를 보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 사람이라도 반드시 3개월에서 6개월 간격으로 간 수치 검사를 하셔야 되고 바이러스 검사를 따로 하셔야 됩니다. 비형 간염이 일단 있다고 이게 건강한 나는 있긴 한데 치료는 필요 없다 하더라. 그래서 가만 놔두는 게 아니고 계속 변화하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계속 검사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나는 약을 안 먹기 때문에 검사도 할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이게 그냥 단순히 약을 안 먹고 비형 간염만 가지고 있어도 그냥 나는 보균자라더라. 보균자라서 괜찮다 하더라. 보균자도 간암이 잘 생기거든요. 그래서 6개월에 한 번씩 반드시 초음파를 하셔야 됩니다. 다음은 이제 C형 간염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C형 간염은 혈액이 가장 큰 전파 경로고요. 일상생활에서는 피로 전염되니까 면도기나 칫솔, 손톱깎이 같은 걸로 될 수 있고요. 최근에 문신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그죠? 눈썹 문신도 하고 많잖아요, 그죠? 이게 다 우리나라 문신은 거의 불법이거든요. 이게 피부과에서 하지 않는 이상 의료기관이 아니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데서 받을 때 이제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잘 소독이 되고 있는 건지 확인이 꼭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침술 이렇게 한의원은 괜찮거든요. 한의원은 다 이래봤어요. 근데 돌아다니면서 동네에서 맞추시는 분이 계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절대 소독 안 합니다. 설거지는 하시고 그건 다 전염될 수 있습니다. 증상이 이제 앞에서 이제 보셨듯이 계속 같은데 C형 간염의 가장 큰 증상이 뭐냐면 무증상입니다. C형 간염 증상이 너무 없어요. 7, 80% 증상이 있기 때문에 C형 간염은 검사를 하지 않으면 본인 자각이 전혀 안 됩니다. 이제 감기가 완화될 때까지 이제 자각이 안 되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제일 문제입니다. 그래서 검사를 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고요. 예방 접종이 없습니다. 그래서 B형 간염은 이렇게 죽는데 C형 간염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게 자각 증상도 없고 예방 접종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늘어나겠죠, 그죠? 그래서 예방 접종이 C는 없습니다. 그래서 예방 접종이 안 되니까 이게 다른 사람부터 옮을 수 있는 그런 길을 이제 막아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약물 이거 이제 와야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잘 버리고요. 운동 칫솔 조심. 반드시 개인 거 쓰셔야 됩니다. 침술,
성생활로도 전염이 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잘 그렇지 않습니다. C형 간염은 백신이 없다, 증상이 없다, 대부분 만성으로 간다. 그래서 감기와 간암으로 가고 한 10% 정도가 C형 간염으로 해서 간암이 생긴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C형 간염이 검사를 건강검진으로 해서 이렇게 하지 않는 이상 사실 발견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간 수치도, 심지어 간 수치도 정상인 분이 많아가지고 검사를 해야지 알 수 있는데 이게 한 재밌는 조사가 있는데 한 이제 30만 명 가까이 되는 아주 많은 병원에서 검진을 받은 사람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이 중에서 한 1,700명 정도가 C형 간염이 의심된다고 하는 선별검사에서 양성이 왔습니다. 그러면 C형 간염인 건 아니고 C형 간염일 수도 있으니까 검사를 해보라, 이렇게 이제 검진 결과가 나오거든요. 나오면은 이제 확진 검사를 이렇게 의심된다고 했는데 3분의 1도 안 맞습니다. 3분의 1도 안 맞습니다. 그만큼 이제 의심이 돼도 검사를 안 받는 경우가 많고요. 검사를 해서 진단이 한 절반 정도에서 C형 간염이 맞다고 확진이 됐는데 이 중에서 치료를 또 반밖에 안 합니다. 나머지 또 반쯤은 C형 간염이 실제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있는 것도 알고 치료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안 하고 그냥 놔둔다는 거거든요. 예전에는 이런 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약을 주사를 맞아야 되고 치료율이 한 40%, 많으면 80%가 되긴 한데 형에 따라서 간 질환에 따라서 절반도 치료를 못하는 경우가 많았고 약도 주사를 맞아야 되고 1년 동안 또 부작용이 굉장히 문제가 심했습니다. 이게 맞고 나면 하루 종일 예방접종 맞고 나면 왜 알아눕듯이 그거를 일주일에 한 번씩 알아눕어야 되는 그런 상황에서 1년 동안 치료를 해야 되니까 이제 C형 간염 걸리면 다 죽는다 이렇게 했거든요. 요즘은 완전 다릅니다. 이제 부작용도 거의 없고요. 치료율도 여기 옛날 슬라이드라서 90%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는 95% 이상 안 되면은 약 취급도 안 해주고요. 웬만하면 다 98%, 99%고 실제적으로 약을 끝까지 잘 먹고 이제 3시간에 잘 먹으면 거의 100%라고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이제 약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C형 간염은 이제 또 게다가 완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C형 간염은 반드시 걸리면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요약을 드리면 A형, B형 간염은 예방접종이 있습니다. 예방접종을 하면 100% 예방이 됩니다. 항체가 생깁니다. A형 간염은 수인성, 우리 식중독하고 비슷합니다. 그래서 음식으로 감염될 수 있고 이제 날씨가 따뜻하게 시작하면 많이 생깁니다. 지금은 사실 많지 않습니다. B형, C형 간염은 점막이나 혈액을 통해 전염되기 때문에 이제 비교적 일상생활에서는 전염이 잘 안 되고요. BC형 간염은 만성화가 되기 때문에 간암, 간경화, 간암까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치료를 해야 되고 C형 간염은 증상이 없기 때문에 이제 어떤 여러 가지 검사를 해서 양성이 나올 수 있고요. 그때 이제 진짜 의심이 되면 확진 검사를 하고 치료를 꼭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